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질 것 같고 기름값은 치솟고 뉴스는 온통 중동 폭발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우리 이번 분기에 57조 원 벌었어요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네, 57조요? 그게 얼마냐고요? 웬만한 나라 한 해 국가 예산 수준입니다. 단 3개월 만에요. 저도 처음에 이 숫자를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그것도 전쟁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세상이 무서워 보일 때 진짜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중동에서 포성이 울리는 동안 왜 글로벌 큰손들은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베팅하고 있는가? 이걸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동 지도에서 이란 아래쪽을 보면 되게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어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33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 거리 정도예요. 그런데 이 좁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의 무려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배럴로 치면 2천만 배럴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기름 5통 중에 한 통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하고 기름으로 만드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요. 비닐봉지, 비료, 플라스틱, 항공료, 택배비,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라면 한 봉지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해협을 옆에 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길 막아버린다고 협박하면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이슬라마바드 협상 왜 실패했나요? 2026년 4월 초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어요.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마주 앉은 거예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직접 대화였어요. 그만큼 전 세계가 기대했죠. 미국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300명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갔어요. 이란에서는 국회의장이 70명을 데리고 나왔고요. 무려 수많은 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요구는 간단했어요. 핵 개발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열어. 이란의 입장도 간단했어요. 싫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동 전체 세력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이야말로 미국한테 안 당하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라는 거거든요.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충돌한 거예요. 협상이 깨지자마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3. 해협이 열렸다 닫혔다?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협상이 결렬된 직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2026년 4월 17일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한다고 선언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란이 해협 열었다, 잘 됐다 하고 환영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 4월 18일 이란 군부인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허가해야 지나갈 수 있다며 해협을 다시 막아버려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란 안에서 외무장관이랑 군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관은 협상하고 싶어 하고 군부는 강경하게 버티고 싶어 하는 거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협상 상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교관하고 합의해도 군부가 뒤집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이게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자, 미국 해군이 이란 배를 납포했다고요? 4월 19일 미국은 말 대신 행동으로 응수했어요. 미 해군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호가 오만 앞바다에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를 납포한 거예요. 이 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274m, 거의 항공모함 수준의 거대 선박이에요. 미 해군은 6시간 동안 정지해라고 명령했는데 안 멈추자 한 포로 배의 엔진 부분을 직접 쏴서 강제로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가 올라타서 배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배는 우리 제재 명단에 올라있던 불법 선박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 어렵게 갈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날렸죠. 이걸 전문 용어로 역봉쇄라고 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미국은 반대로 이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배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긴장이 올라간 거죠. 오, 그래서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나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줘요.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26년 3월 말부터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5.89달러까지 올랐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2,000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발표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에 800만 배럴이나 줄었어요. 전쟁 전에 해협을 지나던 2천만 배럴이 극소량으로 쪼그라든 결과예요. 여기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먼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기름값 오른 게 전체 충격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기름으로 만드는 비료, 플라스틱 원료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줄줄이 오르는 거라고요.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경고예요. IMF도 경고했어요. 근데 한국만 버텼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6년 4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춰버렸어요. 원래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춘 3.1%로요. 그리고 분쟁이 길어지면 2.5%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내놨어요. 미국은 2.3%, 유럽은 1.1%, 중국은 4.4%로 다들 하향 조정됐는데요. 한국은요, 1.9%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반도체 수출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흔들려도 AI 서버 만드는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아니면 못 사거든요. 이게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에요. 7. 삼성전자가 57조를 벌었다고요? 어떻게요?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에 영업이익 57.2조 원을 기록했어요. 매출은 133조 원이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3%예요. 100원어치 팔면 43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작년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다는 거예요. 1년치를 3개월 만에 번 거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무려 755%나 증가한 숫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HBM이라는 반도체예요.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AI가 생각을 빨리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마치 초고속 엘리베이터처럼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게 만든 게 HBM이에요. 챗GPT 같은 AI, 이미지 생성 AI, 자율주행 AI 이런 것들 전부 HBM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HBM 6세대 제품인 HBM4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가격은 1년 새 60% 이상 올랐고요. 전 세계 AI 열풍이 삼성 통장으로 그대로 꽂히고 있는 거예요. 8. SK하이닉스도 40조 벌었어요. 그것도 이익률 70%로?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아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돼요. 영업이익률이 70%대라는데 이건 웬만한 IT 소프트웨어 기업도 내기 힘든 수치예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이 정도 수익성을 낸다는 건 정말 전례가 없어요. 4월 20일 SK하이닉스가 굉장한 발표를 했어요. SOKMM2라는 새 메모리 모듈을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생소하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스마트폰에 쓰던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를 AI 서버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제품이에요. 기존 서버 메모리보다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전기는 75%나 덜 써요. 전기를 덜 쓰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AI 서버 냉방비랑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기예요. 전기를 75%덜 쓴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 제품을 갖다 쓰려고 줄을 서는 거죠. 특히 이 SOCMM2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에 딱 맞춰 설계됐어요. 엔비디아 칩 쓰려면 SK하이닉스 메모리가 필요한 구조예요. 이 두 회사가 사실상 AI 하드웨어의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9. 테슬라가 왜 다시 삼성한테 칩을 맡겼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SNS에 테슬라 새 AI 칩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상한 코드가 발견됐어요. KR1663이라는 각인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2026년 13주차에 한국 삼성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거냐고요? 테슬라는 오랫동안 TSMC, 그러니까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에서만 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TSMC가 너무 바쁜 거예요. 엔비디아가 AI 칩 주문을 폭풍처럼 쏟아내다 보니 TSMC 라인이 꽉 차버렸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느니 삼성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삼성은 이를 위해 2나노 공정 전용 라인인 SF2T라는 맞춤형 공정을 만들었어요. 2나노가 뭐냐고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2나노미터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정도예요. 얇을수록 더 많은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고 전력도 덜 써요. 삼성은 이 초미세 공정 수주를 전년 대비 130% 이상 늘렸어요.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제대로 내민 거예요. 연준 새 의장, 워시가 뭔데 시장이 긴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의 새 의장 지명자가 케빈 워시예요. 4월 21일에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냐고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을 연준 의장이 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여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리고 경기가 살아나지만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래요. 미국 물가가 3% 수준으로 아직 높아요. 연준 목표는 2%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빨리 내려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선거 앞두고 경기 좋아 보여야 하니까요. 워시 지명자가 대통령 말을 들어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독립적으로 버티면 트럼프랑 충돌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해져요.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준 못 해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워시 인준이 늦어지면 그 사이에 연준 의장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중앙은행이 리더 없이 흔들리는 상황, 그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엔 엄청난 불안 요소예요. 10일, 그래서 결국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자, 이걸 다 연결해서 정리해볼게요. 중동에서 전쟁 공포가 퍼지면 겁먹은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들은 지금 AI 인프라를 누가 공급하는지를 봐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 서버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 서버를 만들려면 반드시 HBM과 최신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걸 만드는 곳은 삼성과 SK하이닉스예요. 대안이 없어요. 중동이 불안해도 금리가 흔들려도 AI는 멈추지 않아요. 그 AI를 굴리는 하드웨어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예요. 삼성전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 쉽게 말해 빚내서 삼성 주식 사는 사람의 규모가 역대 최대인 3.4조 원을 넘었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중동의 포성보다 한국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을 더 믿는다는 신호예요. 공포 속에서도 가치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 이게 지금 2026년 4월 글로벌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많았죠? 마지막으로 딱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세상은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치고 있어요. 하나는 중동 전쟁이라는 공포의 파도고 다른 하나는 AI 혁명이라는 기회의 파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의 파도만 보느라 기회의 파도를 놓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를 지켜봐야 해요. 4월 21일 케빈 워시 청문회에서 연준 독립성이 지켜질지,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지예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몇 달간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분명해요. AI는 멈추지 않아요. AI를 움직이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은 한국이에요. 삼성전자의 HBM4, SK하이닉스의 Sokia MM2, 이 이름들을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들려올 이름들이에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해요.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이야기예요. 경제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의 이야기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해협의 파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파도 너머로 어디서 실리콘 웨이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짜 경제를 읽는 눈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서 가져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